어둠이 내려앉은 강남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중년 남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힌 상속세 고지서가 구겨져 있습니다. 4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50억 원을 세금으로 내라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형제들과 나눠 가지려 했던 한 장남입니다. 상속 당시만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던 그 땅이 토지보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200억 원으로 가격이 치솟았고 장남은 약속대로 5남매에게 40억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40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4년 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형제들에게 이미 나눠준 160억 원까지 포함해 200억 원 전부가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장남은 40억 원을 상속받고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마이너스 상속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상속세의 민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최고세율과 27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낡은 공제제도가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공동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10년 주기의 마법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갱신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손자 손녀에게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면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20살이 되면 5천만 원을 주고 30살에 또 5천만 원을 주면 자녀 한 명당 세금 한 푼 없이 1억 4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이 금액은 2배가 되고 거기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 양쪽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여기에 기존 5천만 원 공제까지 더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짜리 공동주택에 전세보증금 10억 원이 끼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자녀에게 그냥 증여하면 20억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 대략 6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 기준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10억 원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부채는 반드시 자녀가 직접 갚아야 하고 만약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저가 양도입니다. 가족 간에는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거래 가격을 조정하면 됩니다. 20억 원짜리 공동주택이라면 시가의 5%인 1억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므로 19억 원에 자녀에게 매도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절감입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1억 원에 산 땅이 지금 7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그대로 팔면
6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인 7억 원으로 재설정됩니다. 배우자가 이 땅을 7억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팔면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바뀌었으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전략은 가업 상속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회사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300억 원까지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까지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계 시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계 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후 7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므로 조건이 까다롭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간입니다. 절세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꾸준히 증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장남의 비극이 바로 이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금은 10년 주기 증여로 나눠서 물려주고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도를 활용하며 주식은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므로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1억 원짜리 주식이 10년 뒤 10억 원이 되면 9억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가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 가격이 올라도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가 오히려 증여에 적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자체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자금까지 고려해서 증여 금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반드시 서면 약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 간 신뢰만으로 재산을 나누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없습니다. 사전 증여를 할 때 만약 상속이 발생하면 추가 상속세를 증여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제 2026년에 달라지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7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상속세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일괄 공제도 5억 원에서 7억 원 또는 8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고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상속받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면서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까지 물게 되고 비과세 한도 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 직전 급하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급하게 증여하면 세금은 2번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셋째, 자금 출처 증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를 할 때는 계좌 이체 기록과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세금은 모르면 폭탄이 되고 알면 합법적인 절약이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국가의 절반씩 뺏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10년 주기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고 전세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며 가족 간 저가 양도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며 중소기업 사업자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따라 최선의 방법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과 증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